관저 정치라도 하면은 좋죠. 하면 다행입니까? 그전에는 그런 소통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관저 정치를 하는 거 좋은데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네네. 정부 때 관저 가서 네. 저녁도 뭐 두세 번 하고 이랬는데 네. 아무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예. 비대위원장 나놓고 이제 윤핵관 사회 동반해서 하면은 네. 또 그거 하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이 윤핵관들이 자기 존재감을 내고 싶잖아요. 네네. 한번 초창기 하면 팽됐다가 네. 다시 살려니까 자꾸 자기 존재감을 내는데 네. 윤 대통령께서 관저 정치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 단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아. 안에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뭐 룰 변경하는 것까지 2말 3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다 얘기했다고. 아무튼 그 우리나라는 뭐 국회가 뭐 국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네. 그 입법, 행정, 사법은 분리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 분립이라는 그렇죠. 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관저에서 전당대회 날짜까지 뭐 조율을 한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가요? MB 시절인가? 김무성 원내대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한번 관저로 그 당시 그 김무성 당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측근들을 불러서 거기서 뭔가 당무를 상의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한 그 적이 있지 당시에는 않았습니까? 아무튼 당 대표, 원내 대표, 저도 뭐 원내 수석에 하고 네네. 했으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면은 네. 앞에 잠깐 만나요. 네. 당 대표하고. 네. 그런데 이제 MB 때는 아무튼 뭐 MB 대통령이 김무성 그 전 의원 좋아하니까 예.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뭐 네.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저 정치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대상, 네. 시기 예. 또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나올 필요가 있느냐. 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2말 3초를 정해서 가는 거는 네.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크립을 제대로 딱 지었구나. 네. 2말 3초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네. 이제 정치 일정들이 네. 나름대로 잡혀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야당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수사 부분도 있을 네. 거고 네. 전당대회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왜 전당대회 자꾸 미루냐. 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봐서는 3월 뭐 중순까지 자기 임기인데 네. 그 뒤로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5월설을 얘기를 했었다 독대에서 대통령과 독대에서 5월 달에 합시다 당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네. 마땅한 당대표 후보가 네. 자기 오른팔에는 없어요. 네. 해보니까 뭐 안 되고 또 잡음 생기고 예. 이런데 이제 만약에 3월 초에 네. 그 대통령 후보군 네. 대통령 후보는 게 뭐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네. 후보군이 당대표 그 당대표가 이제 공천까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된다. 그래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모든 힘이 차기 대통령 당대표 공천권 가진 사람 다 실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누가 이런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윤핵관 중에서 누가 나서서 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초선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자꾸 떠들던데 네.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건 집단지대 체제로 가야 된다. 당신들. 지금 뭐 쫀쫀하게 뭐 룰을 말이지 7대 3을 10대 빵으로 만든다든지 뭐 9대 1로 한다고. 뭐 조직위원장을 뭐 바꾼다든지 뭐 너무 쫀쫀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도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그러면 힘의 균형이라는 게 대통령이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4년하고도 3개월이 남는데 그렇죠. 네. 22대 총선 전까지는 거대 야당에다가 국민의힘 여당에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당대표가 딱하니 다음 앉아 대통령 있다. 후보가 당대표를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지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불러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네. 저런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으로 본다면은 네. 이탈을 막아야 되잖아요. 총선을 그렇죠. 위해서는. 예. 그러면 뭐 유승민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윤핵관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네. 주영 원내대표도 될 거고 네. 비대위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되고 그래서 7명이잖아요. 예. 7명의 집단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실로 봐서는 가장 해피한데 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동훈 이렇게 똥볼을 계속 차는 이유는 네. 집단지도 체제로 가려는 전초 단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네, 네, 네. 룰 변경해가지고 9대1로 네. 바꿨다. 네. 그다음에 전개되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벌써 이미 탈당을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럼 유승민 의원 계에 있는 사람들은 초창기 한 35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이탈이 생기고 해도 네. 이제 다음 선거 가까이 되면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봤죠. 그러면 수순은 뭡니까? 바로 탈당해서 네. 너 우리가 탈당했는데도 너가 수도권이나 이겨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냐? 이런 배수진을 친다고요. 네. 유승민은 해봤거든 또. 네, 네. 해보니까 먹혀 들어가더라. 네, 바른당 해보셨지. 예. 그래서 왜 한동훈 차출설이 자꾸 나오는가? 네, 불가능한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뭐 코미 같은 정치잖아요. 정치자. 예.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또 검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야당에 대한 부분이나 또 뭐 윤석열 정부한테 다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부패 좀 없애보자. 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관을 바꾼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6시 20분에 단독으로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불쾌하다. 지금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뭔 소리냐 하고 잘라버렸다는 그런데 얘기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 예. 처음에 나올 때 예.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네.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했죠. 네,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하는 게 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야 된다. 예.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했는데 지금 뭐 정치판에 그렇게 바꾸면은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가? 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그냥 그 대통령실의 하부 기관으로 들어가는 건가? 네. 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자존심이 없나?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군가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윤핵관 눈치 볼라. 음. 대통령실 눈치 볼랴. 예. 이 정치가 실종된 게 네. 여당이 무슨 정치가 있어야지 뭐 예산도 그렇죠. 좀 하고 뭐 제가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하기 싫으면은 민주당 있잖아요. 원내도 있고 뭐 네.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이제 협치를 하고 또 대통령이 뭐 2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초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자주 보는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초선 의원들 좀 이상하다. 음. 옛날엔 초선 의원들이 정풍 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랬죠. 그러면 초선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군들은 이번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다음 조금 뭐 룰 바꿀 게 아니고 집단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1번 차기 대권 후보가 공천권 행사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죠. 죽어도 못 본다. 그렇죠. 레임덕이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죽어도 못 보죠.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우리 조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대통령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집단 지도 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같으면은 네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네. 후보군들을 경쟁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 후보군들을 네. 그 안에서 집단지도 체제 안에 스타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 정치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거다. 어. 그래서 애기들이 이 말 3초는 바로 수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조영 원내대표가 앞만 봐도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앞만 봐도 적당한 대표가 없다. 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장제원 뭐 그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서로 김기현 이런 분들이 서로 난타전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도됐다. 제가 의도됐다. 왜냐하면은 조영 원내대표는 저하고는 뭐 친구 사이니까 네네. 뭐 의도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돌발적으로 그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니고 네네. 굉장히 꼼꼼하고 이래서 예. 준비된 발언을 했다. 그건 뭐냐? 아유, 너는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뭐
집단 지도 체제가 정답 아니냐? 아, 결과적으로 거기로 가기 위해서 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뭘 이렇게 정치를 협소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왜 사사건건 주호영을 비판하냐. 뭐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소하게 만든 거는 윤핵관들이 협소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특히 그 권성동, 그 장제원 예. 이런 분들이 이 정치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해봤지만은 네. 한 6개월 윤 대통령 도와주고 공신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이 참 공신답긴 공신답다. 네. 아, 재밌습니다. 예. 그 6개월 공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며칠 전에 100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위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당내에서 지금 뭐 과대 대표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 우원식 의원하고도 인터뷰 해보고 하는데 소위 서른 의원은 근데 그 당대표 사퇴해라. 또 박영선 의원은 오늘은 또 뭐 공천권을 내려놔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한테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대표가 할 뭘 가지고. 이재명. 네. 지난 100일 평가와 과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저는 뭐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말씀하실 때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우선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100일은 자책골. 윤석열 대통령의 200일은 뻥축구. 뻥축구.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의 모든 그 시선이 들어가고 네. 뭐 그럼으로 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로서 불리해졌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기회를 잘 못 살리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네. 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예산 같은 경우에 네. 합의 빨리 해라. 예. 이렇게 얘기해도 네. 뭐 협의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2+2 하면 우리는 이제 2+2 한다 그러면 대강 제가 국회에서니까 안에 밀실에 갖다 놓고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소소위에서 조절하겠구나. 주고받는 걸 하는데 자기 지역구를 챙겨 다음 1년 있다가 선거인데 네. 그럼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잖아요. 네. 지역 사업들을. 그래서 뭐 아마 하긴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2월 2일은 지났고 예. 뭐 12월 9일까지도 할 수 있었느냐. 늦어지면은 12월 말까지 가겠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늦으면 그렇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3+3 아까 5시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 예, 거의 다. 저도 네. 뭐 지켜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대강 이제 예산은 12월 9일을 안 넘기 3일 남았으니까 예. 9일을 안 넘길 거다. 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하고 뭐 저기 안행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하고 봐서 국정조사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제가 뭐 행안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국정조사에 나오면은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 요거를 얻어먹겠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이 굳이 그래 할 필요 없다. 예. 국정조사 불러내라. 불러내서 뭐 조금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 이분은. 예.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생각하고 좀 달라 보이십니다. 조금 달라서 왜 저 국정조사 카드 좋은 카드를 이상민 장관 카드를 왜 자꾸 버리려고 그러지? 세워놓고 때려라. 국정조사 부르면은 이제 한 30일 이제 한 보름 벌써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연장하면 되니까. 예, 1차 연장하면 되니까. 예. 그거에 예산하고 매일 필요는 없다. 네. 예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네. 그런 부분은 쫀쫀하게 할 필요 없다. 예산은 시원시원하게 가고 어차피 갈 거니까. 어차피 갑니다. 그 대신에 사실. 이제 방향은 뭐 지켜야 될 이재명 대표 카드 뭐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지켜야 될 부분은 민주당답게 정통 야당답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크게 이제 여쭤봤고요. 지난 10월달에 저희들 10월달인가요? 언제 나오셨는지 하여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대 양당의 4월 정치 빅뱅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2, 3월달에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새로 당대표를 날짜까지 거의 나오던데 3월 12일 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월달 정치 빅뱅 지금도 4월달에 빅뱅이 올 거다 여야 양쪽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네.
바깥으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지금 얘기되잖아요. 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좋을 텐데 네. 그 룰 변경이라 하면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어우, 굉장히 그게 제가 윤핵관들이 좀 답답하다는 게 예. 그때 유승민 의원을 그냥 경기도지사 후보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당대표가 못하지. 그럼 당 대표가 아니라 그다음 일정에 정치 일정에 예. 다른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4년 동안 또 유승민 의원으로 봐서 너 당신 해봐라. 밖에서 있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막 유승민 의원이 했으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물론 본인이 뭐 아킬레스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쪼으면은 유승민은 뭐 자기는 홀로 내 길 간다. 네. 반윤석열을 선언해 버렸다고 벌써. 네. 네. 그러면 뭐 탈당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2말 3초를 왜 2말 3초냐. 네.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인 민주당에 대한 네. 구속 수사 이런 부분들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법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4월 달부터.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민주당 내에 이탈 세력이 생겨요. 네. 내부적으로. 네네. 예를 들어 아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든지 혹은 이러다가 총선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한 6월 달까지 가면은 네. 이제 12달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생길 수가 있겠다. 네. 이합집산이.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여당은 여당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상황들을 유도하고 갑니다. 아, 그래서 유도한다. 제가, 이제 관저 정치를 하면서 2말 3초 얘기가 나왔다. 네. 한동훈 차출수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네. 한동훈 차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 그까지 예.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대통령실로 봐서는 정치 일정이 잡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눈치 없는 국민의힘 보고 우리는 정치 일정 잡고 가는데 너가 눈치 없이 떠들지 말고 빨리 뭐 너끼리 좀 뭐 해봐. 예,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눈치를 좀 챈 것 같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떠들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전에 한번 떠들었다가 되게 혼났죠. 혼났는데 이번에 혼났죠. 보니까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네. 금연까지 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누구 다 해도 안 되는데 네. 그런 방법 뭐겠어? 집단 지도 체제 가자. 체제가. 예. 이게 이제 에더볼룸 띄웠어요. 네. 다음 주 되면 그 에더볼룸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네. 아, 굉장히 지금 제가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정치 빅뱅설. 대통령실은 이미 정치 일정을 전부 다 스케줄 다 잡아놨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아들어라. 근데 한 가지 요즘 좀 이상한 게 네. 대통령 옆에 누가 붙었다. 아, 그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정이 좀 나와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예. 내망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 좀 들어갔구나. 네. 만남을 한다든지 조언을 네네. 한다든지 그전에는 그런 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대통령실이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누군지를 한번 우리 조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